재밌는 사실은 신청 인원은 10명이었는데 우리 3명이 되는 마법. 아마 쉬는 날이라 이거 오기 싫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일단 나는 이제 이름이 거기 그 브로셔에 적혀 있죠? 김남준 강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강의는 지금 구성고 1학년이랑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은 죽전고랑 구성고 수업하고 있는데, 네,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강의를 하고 또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지금 나눠준 프린트는 말 그대로 우리 교재 프린트라서 나중에 이제 내 수업을 듣게 되거나 하면은 뭐 민기님이 받아서 알겠지만은 요게 이제 약간 노란빛이 도는 개인적으로는 예쁜 교재니까 이제 들고 다니기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얘가 프린트라서 그렇지. 근데 저 교재를 못 여기 나가서 실장님께 달라고 한번 해주시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내 이름은 이제 김남준 강사라고 하니까 이제 기억하기 쉽죠? 김남준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서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홍보된 것처럼 한글 맞춤법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질 거니까 방법을 한번 볼게. 배울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나 어릴 때 스님 된 썰을 준비했는데 이따가 시간 되면 해야겠다. 나 유딩 때 스님이 될 뻔한 썰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할 거 다 하고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그때 얘기해봅시다. 지금 요 두 친구는 구성고고 그대는 학교 어디에요? 보정. 그대는 죽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쨌든 세 학교 다 내가 내신을 했었기 때문에 각각의 학교 특징을 말해주면은 일단 보정고 같은 경우는 학교쌤이 요즘도 뭐 수능식으로 시험 내시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네. 그 왜 그러는 거야? 하나도 수능식 아니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정고도 은근히 그 외부 지문 많이 나오고 지금 그런 상태 테니까 지금 저번 중간 때도 외부 지문 좀 나왔나요? 하나 나왔어요? 얼마 안 나왔네 이번에는. 그럼 기말 때 좀 긴장해 될 수도 있어. 외부 지문 너네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전은 지금 2학년 내가 내신 하고 있는데 2학년은 시험이 좀 쉬웠거든? 국어가? 1학년 어땠어요? 쉬웠는데.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구성고는 이제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어서 안 물어보는데, 우리 한글 맞춤법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문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학이랑 문법 있을 때 사실 너네 이제 중간고사 때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은 변별이 아마 너네 의문의 변동에서 변별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변별이 안 됐더라도 여기서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커서 우리는 이제 문법은 적어도 문학 풀 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돼서 얘 때문에 점수 깎아먹지 않게. 오케이? 왜냐면 문하고 막 헷갈리는 거 있잖아. 그치?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하니까 막판까지 너네가 고민하는데, 문법은 그래도 확실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것만이라도 좀 골라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내 오늘 문법 특강의 목표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네 겁을 줄 거야. 자, 한글 맞춤법은 내가 구성고 수업할 때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자, 이제 한 장 너네가 이제 넘겨서 이제 내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을 보면은 이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고 내용 나오는 거 있죠. 여기 한 2장 뒤에 이제 2장 탁탁 넘겨보면은 국어 규범이라고 써 있을 것이고요. 그죠? 맨 첫 페이지. 근데 왼쪽 밑에는 페이지가 154쪽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내 여름방학 특강 교재에서 일부를 발췌한 거야. 그래서 사실 이 교재는 고2 거야.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요거는 설명을 차근차근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한글 맞춤법 거기다가 너네가 적어놓으면 좋은 게, 이거는 우리나라 문법 전반의 체계를 다 다루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결론적으로 너네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을 다 알아야 돼. 고통의 나날이겠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미리 지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 또 각자 내신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잖아. 오늘 수업 들을 때 그걸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교재 봐서 차근차근 내가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게. 자, 처음 시작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본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요. 자, 한글 맞춤법은 이제 내가 딱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우리 수업이 딱 2시간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첫 번째가 거기에 있는 1장. 뭐냐면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그게 일단은 1시간짜리.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3시간짜리긴 한데 압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아니지, 2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 1장이 아니라 1항이죠. 그리고 이제 2항. 2항이 뭐냐면은 이제 요거 페이지 보면은 155쪽에 1장 총칙 제2항에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보이죠? 네, 요게 또 사실은 한 3시간짜리인데 1시간에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1항 1시간, 2항 1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요걸 마스터하면은 한글 맞춤법이 어느 정도 전체 시계가 다 잡힐 겁니다. 오케이? 요 두 개가 핵심이야. 자, 그래서 이제 1시간씩 할 건데,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 여기 한글 맞춤법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함.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법에 맞도록.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친구 저번 주에 나랑 했죠?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사실은 이게 1항으로 돼 있지만 요게 문장이 두 개로 돼 있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바꿀게. 지금 어떤 한글 맞춤법, 즉 우리말을 표준에 맞게 적을 때 두 가지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오케이? 선택이야, 선택. 자, 그래서 이제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밑줄을 칠 겁니다. 자, 거기 네모칸 밑에 이제 밑줄을 쳐볼게요. 154쪽에. 자, 차근차근 할게. 일단 첫 번째, 한글은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리 글자에다가 밑줄이고, 자, 소리 글자는 다른 말로 바꿀게요. 표음 문자라고도 하니까 그렇게 적어보시고, 표음. 좀 더운데? 좀 커야겠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는 뭐야? 엔터가 들어가네? 교재 만들다가. 자,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려. 자, 여기 밑줄입니다. 국어의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 이거 밑줄이고요. 너네 또 이제 얼마 있으면 6월 모의고사 봐야 되잖아. 스트레스 받는 거. 이렇게 적으면. 오케이. 자, 6월 모의고사 봐야 되잖아? 그럴 때 이제 너네 비문학 할 때 방법을 또 알려줄게. 자, 소리대로 적는다는 거는 방금 내가 어디 밑줄치라 했지?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 에다가 밑줄치라 했죠. 자, 이게 바로 비문학에서 일단 기본적인 실력.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거를 묶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소리대로 적는 건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 거랑 같은 뜻이야. 이렇게 내가 칠판에 적으면서 갈 테니까 너희들도 맞아, 소리대로 적는 건 이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연결해줘. 자,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 어법에 맞도록. 자, 어법에 맞도록은 여기 옆에 있네요. 자, 그럼 물어볼게. 어법에 맞도록은 여러분 형태소를 발음대로 적는다. 맞아, 틀려? 틀리다. 오케이? 이렇게 순식간에 연결이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 실제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대. 다음 예. 이거는 우리 의문의 변도 기억하면 되죠? 의문의 변도에 적용되면 어때? 표기랑 발음이 달라지죠. 그게 바로 소리대로 적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표의 밑에 위에서 보듯 앞은 놓이는 환경에 따라 앞이읍, 앞비읍, 암으로 발음된다. 만일 앞에, 앞길, 앞날처럼 실제 발음대로 적는다면 읽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적힌 형태에서 앞이라는 본래 형태를 떠올려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요거 어법에 맞도록이고요. 여러분 마지막 줄에 밑줄입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형태서의 본래 형태를 밝혀. 빠밤. 그러면은 그걸 밑줄 쳐놓고 칠판 봐봐. 자, 얘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 형태소의 법, 본래 형태를 밝혀. 자, 그럼 이제 너희들 비문학식으로 적용해 볼게. 형태소의 본래 형태를 밝히지 않은 것이 소리대로 쓴 거 맞아? 다시, 형태소의 본래 형태를 밝혀 쓰지 않은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맞아? 맞다. 이렇게 봐야 돼. 이제 오케이? 자, 앞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들 내신 수업이 끝나면 여름방학 때 내가 학교 구분 없이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을 설명할 거거든. 근데 그 모의고사를 잘 푸는 친구들, 그러니까 너희들 3월 보고 처음 풀어봤지만 시간 부족하지 않았어, 엄청? 이 많은 글을 어떻게 다 읽지? 이런 생각 너네 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요령을 잘하는 애들이 그 많은 글을 빠르게 읽고 풀 수 있는 거거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면은 어떤 개념 A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다음 개념 B가 나왔어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는 이미 하수야. 오케이? 이미 우린 틀려 먹었어. 1등급 맞기는. 그럼 우리가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B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B는 없어. not A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not A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와.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설명이 계속 나와. 그럼 너네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해? 이 설명들은 얘랑 다 반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너희들 궁금할 수 있지, 쌤? 그러면 3개, 4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안 나온다, 국어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건 국어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싸움이라고 말하거든. 그거를 우리가 파악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 할 때도 내가 말할 거야. 이 왼쪽 거에 해당하느냐 오른쪽 거에 해당하느냐를 오늘은 1시간 내내 설명할 거니까 그 1시간 내내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쪼개서 머릿속에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너네가 이제 대답할 수 있게 하면 돼. 오케이? 이게 일단은 국어를 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내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너네 이거 연습 안 해놨잖아? 고3 때 개고생이야. 고3 때 수능 볼 때 심지어 긴장되잖아. 근데 이거 언제 다 읽고 있냐 말이야. 자, 물론 읽긴 읽어야 되지만 생각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155쪽에 띄어쓰기는 내가 1시간 뒤에 한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 자, 뒤로 가셔서 자, 이제 15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7쪽을 봐주시고요. 자, 157쪽을 볼 때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157쪽 밑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적어 봅시다. 뭘 적을 거냐면 이제 소리대로 적는 것은 2가지의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으면서 이해하시면 수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어법에 맞도록부터 가볼게. 자,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의 첫 번째 근거, 이거는 자, 발음의 원리를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적어봅시다. 알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아직은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쉽게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 다음 2번째, 단어의 또는 형태소의 원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을 때, 요럴 때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바로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의 반대는 소리대로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자, 다시. 그러면 발음의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써? 소리대로 쓴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스럽게 여기다 쓸게. 얘는 발음의 원리를 모를 때 이렇게 하나 적어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좀 군더더기죠. 안 써도 되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예측한 대로 나왔네, 이렇게 만약에 어떤 학생이 말을 한다, 그럼 나는 이제 걔를 칭찬해 주는 거죠. 너가 뭘 예측했냐, 이걸 보고 반대 걸 예측을 했겠지 걔는. 오케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뭐겠어요 여러분? 단어의 형태소의 원래 의미가 어떻게 될 때? 유지 안 될 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단어나 형태소의 원래 의미,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쓸게. 사라졌을 때 또는 변화됐을 때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친구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적용해 볼 거야. 어디에? 3장 소리에 관한 것의 실제 조항에. 자, 보겠습니다. 157쪽에 맨 위에 보시면 제1절에 된소리라고 써 있는데, 내가 이제 좀 전에 겁을 줬던 게 뭐야? 한글 맞춤법은 문법 전반이라고 그랬죠? 그럼 너네 된소리라는 말 듣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바로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된소리 되기. 오케이?
된소리 대기가 너네 모르면은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로 적어줄게. 발음의 원리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음은 변동의 원리를 말합니다요. 그 얘기는 뭐야? 음은 변동을 모르면 영원히 풀 수 없다는 뜻이지. 오케이? 음운의 변동을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복습을 해보자.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다 쓰려고 빈칸 비워놨는데 너네 된소리 대기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부터 해볼까? 자 앞 글자 받침 뭘로 끝나는지 기억나? 세 글자? 기역, 디귿, 비읍. 오케이? 자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예사소리 된소리 되죠? 요것만 사실 알면 되겠다. 여기서는. 하지만 뭐 하나만 더 하자. 그 다음에 너네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어감 받침.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동사나 형용사의 앞 글자의 받침이 니은, 미음으로 끝날 때 예를 들면은 신발을 신다 이런 거. 그죠? 이럴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너네 기억이 나면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5항에 너네가 이제 말해주면 돼요. 자 내가 읽어볼 테니까 너네 고민해봐 이제. 자 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까지만 읽을게. 여러분 소리대로 적어요? 어법에 맞게 적어요? 까닭 없이 소리대로. 이해돼?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야. 한글 맞춤법 이해하는 거. 오케이? 이거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우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발음의 원리를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 소리대로 적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발음의 원리를 모를 때는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된소리를 적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적으라는 거지 그대로.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지. 자 얘는 발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라 했죠. 발음 나는 대로 쓴다. 무슨 말이야? 결국 발음과 표기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어퍼에 맞도록 그럼 발음이랑 표기가 같아 달라? 다르다. 오케이? 이렇게 너네가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발음과 표기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납득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쭉쭉 볼게. 자 제 5항에 대한 설명했고요. 그럼 그 밑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배운 적 있어요? 된소리 대기로? 배운 적 없죠? 그래서 얘 원리를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소리대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원리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소리대로 쓴다.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오른쪽에 써놓은 거 한번 봐볼래? 뚜렷한 까닭은 음운 변동의 원리 157쪽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내가 여기 칠판 오른쪽에 써놓은 거 써놨어. 그지?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구두버섯전은 된소리 이렇게 내가 써놓은 거 보이죠? 그게 바로 음운 변동의 원리인데 그거랑 다르면 그냥 소리대로 쓴다는 거야.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5항의 예외 보여? 자 그럼 너네들이 이제 말해줘. 이거 내가 읽어볼 테니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여러분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에 밑줄 쳐볼래? 그리고 너네가 이제 말해주면 돼. 이거 대답하는 거 쉽잖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건? 오른쪽 맞아? 맞아? 왜? 기역, 비읍 음운 변동의 원리가 적용이 됐으니까 그치? 그럼 발음의 원리를 알죠? 그럼 오른쪽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은 이 말을 보고 옆에다 적어볼래 이제? 연습이야. 어법에 맞도록 쓴 거라는 걸 알아보면 되는 거지. 어려울 게 없죠? 너무 여러 번 설명해서 어려울 게 없는데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심화 버전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파랑 있죠? 자 계례, 매패, 해 여기서 여이 있죠? 여이는 어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도 여이로 적는데 그 얘기는 뭐야? 발음이랑 표기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 그러면 얘도 어법에 맞도록 적게끔 한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 발음이랑 표기가 다르다고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 큰일 났네. 다들 재미가 없어 보여.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재미가 없지. 사실 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 휴일이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배워가지고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딱
너네 표정으로 운동을 배워봤어요.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언제 끝나 시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심지어 너네는 나랑 수업 2시간이잖아. 운동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한 거가지고 미쳐버린 줄 알았죠. 자 그래서 너네들 잘 버텨봐. 어디야 지금 종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제 9항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네 이제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이다. 학교도 쉬지도 못하고 이제 하고 나서 고생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9항을 보시면은 의 있는데 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알아? 민주주의의 의의? 요거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발음과 표기가 얘도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법에 맞도록 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의문의 반독에서 배웠던 게 바로 두음 법칙입니다. 그죠? 자, 두음 법칙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한자음 연요 윤이가 단어 첫머리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 유의로 적는다. 얘는 이제 뭐냐면은 발음과 표기가 같아지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두음 법칙 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음 법칙대로 소리대로 쓰는 겁니다. 몰라요. 왜 그래요? 왜 니은을 없애는지 몰라. 그냥 발음 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요대로 따라간다. 소리대로 적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붙임 1번은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서는 보는대로 적고요. 이건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또는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신 더하기 여성 어때? 여라는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아닌데도 니은을 없앴죠. 그런 건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국여자대학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니까 보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렇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글 맞춤법에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나왔으면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11항도 비슷해. 랴려 레려 류리 이게 야여 예요 유이로 바뀐다. 알면 되고. 그 다음 붙임 1 보면 되고 12항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게 근데 중요합니다. 뭐냐면 11항 붙임 1의 예외. 사실 한글 맞춤법이 진짜 화가 나는 게 예외에 예외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 자 이제 7파트 볼게. 내가 예외 예외라고 말한 걸 말해줄게. 자 예를 들면 A가 있어. 너네 이거 작년 수능 문제랑 연결된 거니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기억해. 자 예를 들면 A가 있어. 자 not A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A가 아니다는 거야. 오른쪽이 되지. 그럼 not A는 뭐야? 또 왼쪽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작년 수능에 어떻게 나왔냐면 너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언니 오빠들 중에 고3이 있었으면 알 거야. 잊지 않는 것이 병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문장. 자, 뭔 개소리인가 싶죠? 다시 읽어볼게.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 일단 아닌 것은 아니다 했으니까 병이라는 거야, 병이 아니라는 거야? 아닌 것은 아니다. 병이 맞다. 이렇게 찬찬히 구별해야 돼. 오케이? 그럼 다시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 오케이? 근데 문제 뭐가 나왔을까? 있는 것은 병이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있는 거 병이 아니야. 있는 건 병이 아니지. 맞아? 이거야. 이 구조를 우리가 연습을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해놔야 고3 때 그 충격에서 정신을 차리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그걸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아. 얘도 11항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걔의 예외가 있어. 오케이? not 11항이야. not 11항. 자, 그럼 읽어볼게.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 열률로 적는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밑줄을 딱 쳐놓고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암기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외는 암기적인 성격이 셉니다. 그리고 내가 요걸로 우리 그 1학년 친구들, 구성고 친구들 내가 많이 문제됐던 게 생산량이었죠. 생산량. 생산량은 왜 안 돼? 여기서 생산 그게 심지어 량도 아니잖아. 생산량이잖아. 왜 생산량 안 돼? 자, 봐봐. 잘 봐. 생산, 니은 받침이지. 근데 량이라는 글자는 여기에 렬, 률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열율로 적으면 안 돼. 이런 거야. 어때? 우리 진짜 짜증나게 만들려면 충분히 문법에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잘 차리고 봐야 된다는 뜻이지.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에 보시면 자, 겹쳐나는 소리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은 잘 봐. 딱딱, 꼿꼿하다, 쌕쌕, 놀놀하다 이런 거 다 뭐냐면은 실제 발음이랑 다른 애들도 있고 같은 애들도 있고 하거든. 그래서 얘는 예외 중에 예외이기 때문에 암기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슬프게도 이거는 여기 있는 내 칠판의 내용으로는 정리가 좀 힘들어.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 헷갈릴까봐. 오케이? 헷갈릴까봐 이렇게 그냥 규칙을 정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칠판에 쓴 내용이 또 적용되는 게 바로 161쪽에 이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그 정보 처리를 해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내가 밑줄 치라고만 할 테니까 너네가 머릿속에 처리해봐. 밑줄.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라고 밑줄 쳐봐요. 자, 이거 두 개인 거 보여? 눈에 들어와? 그럼 된 거야. 자,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볼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다른 표현으로 바꾼 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맞아? 그리고 다른 말.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 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왼쪽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자, 그럼 해볼게. 그 밑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애들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거. 쌤, 넘어지다가 어딜 봐서 원형을 밝혀주는 거죠? 여러분, 실제 발음은 어떻게 돼요? 너지다죠. 이해돼? 연음이 되는 건데 그걸 적용 안 하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본뜻에서 멀어진 거. 드러나다. 얘는 원래 뭐야, 그럼? 들어나다죠. 근데 이어졌게 한 거죠. 이해돼? 연음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이사 붙어서 된 말도 쭉쭉 빠르게 갈게 이제. 자, 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이거 정신 잘 차려야 돼. 그리고 얘들아,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높이, 그지? 나무의 높이 한 명사죠. 근데 예를 들면 높이 날다는 부사죠. 이해돼? 똑같은 이어도 결과물이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똑같은 애라고 그냥 막 처리하면 안 돼. 자, 일단 거기에 밑에 내가 예시로 적어놨는데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애들이 있어.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너네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꿀팁은 학교생들이 꼭 이거 프린트 주실 거거든. 거기 나온 단어 다 그냥 외우면은 일단 적어도 두 문제 틀릴 거 아예 안 틀릴 수도 있어. 오케이? 학교 프린트 외우는 게 오히려 꿀팁.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이 붙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형을 밝혀준다고 19항에 써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에 내가 적어놓은 거 그럼 여러분 주의죠. 왜냐하면 예외니까. 자, 예외로 뭐라고 써있냐면 다만 어간에 이나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럼 너는 이제 중요한 거 눈에 들어와? 뭐라고 써있어?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이해되지? 그렇게 보면 돼. 그럼 예를 들면은 거기 국돌이, 국돌 더하기 인데 뭔 뜻인지도 모르겠죠, 심지어. 사실 이건 시험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대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밑에 그 목걸이 있죠. 목걸이.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목감기라는 뜻입니다. 너네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 잘 나와. 난 이거 가르칠 때마다 제일 신기한 게 코끼리야. 코끼리도 놀랍게도 코길 더하기 이었다는 사실. 그게 원래 코길이었어요. 코길. 코가 기네. 근데 뜻이 원래 뜻이 없어져서 이어적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애가 노름입니다. 노름. 원래 놀음은 플레이죠. 놀다인데 그 뜻이 멀어진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부사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가 붙어서 여기 있다. 좀 전에 내가 높이 두 개 다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적혀있지, 맨 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에 이, 그리고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도 마찬가지로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또 써놨네.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점이사가 붙어서,
여러분 포인트는 뭐야? 이나 이외의 모음. 오케이?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요건 이제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이나 에다가 써봐. 생산성 높은 정리사라는 말 써보시고요. 말이 어려워. 생산성 높은 정리사라고 한번 적어봐. 그게 뭐냐면 여러 단어들과 결합한다는 거야. 다시 이나 은 여러 단어들과 결합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그거 말고 그럼 여러분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 그 이외면은 생산성 높아가자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뇌는 다행히도 두 개잖아요. 왼쪽 오른쪽 쪼개져 있잖아요. 생각도 그렇게 쪼개서 해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생산성 낮은 정리사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줄에 써있네. 어간의 원형을 안 밝혀 적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여러분 잘 봐. 귀, 먹 더하기 어리. 너네 어리라는 정리사 본 적 있어? 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리대로 적는다는 거. 오케이? 자, 또 잠깐만. 까마 더하기 위야. 심지어 이상해. 넘 더하기 뜻 더하기 어귀. 뭐 아무튼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은 생산성이 낮은 정리사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요. 부사로 바뀐 거 마찬가지고요.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붙어 있죠. 어디서 붙어? 붙 더하기 어였습니다. 원래는. 자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항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똑같아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대신에 너네가 19항이랑 구별해야 되는 건 아까 19항은 뭐라고 써있었냐면 여러분 어간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20항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여? 명사. 정신 잘 차려야 돼. 이런 거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만약에 높이가 써있어. 근데 20항이랑 연결되어 있으면 맞아 틀려? 틀리지. 이해돼? 내신은 그렇게 난단 말이야. 자 다시 높이는 여러분 원형이 높다죠. 그럼 어간이잖아. 그러니까 20항에 해당하면 절대 안 된다고. 명사가 아니야. 됐지? 자 계속 그럼 부사로 된 거 곳곳 더하기 2 명사로 된 거 곰배 8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되나 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정비사가 또 붙으면 마찬가지로 밑줄이네.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합니다. 또 밝혀 적지 아니에요. 그리고 25항.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안타깝게도 진짜 암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거 느낌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깨끗이 깨끗히 뭐가 맞아요? 이런 거 이랑 히 구분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내가 벌써 강의를 한 지가 이제 뭐 거의 10년 이렇게 됐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너무 애매모호해. 뭔지 알아? 이로 발음 나면 이로 쓰고 이나 히로 발음 나면 히로 쓰고 히로 발음 나면 히로 쓰고 이게 뭔 구분이야? 아니 내가 그냥 이거 맘 받고 깨끗히 이렇게 발음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놀랍게도 이해가 안 돼. 왼쪽으로 해야 돼. 깨끗이가 맞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기준을 준 사람이 잘못 줬어.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25항은 그래서 통째로 암기하는 게 너네 내신에서는 마음이 편하다라고 알고 계세요. 고통의 나날이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일단 읽어는 볼게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지만. 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제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잖아. 그지? 들어본 적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보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가 이런 애들이 있고 급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붙지 않는 애들은 소리대로 적고요.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가 붙어서 부사되는 경우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64쪽.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이시옷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사이시옷은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일단 사이시옷은 여기에 이제 이 두 가지 사이의 어떤 중간적인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사이시옷은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 아주 긴밀하게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이시옷은 좀 빡세게 여기서 적으면서 설명할 거니까 잘 봐주십시오.
민기 혹시 사이시옷 저기 첨가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내가 4개 써가지고 했던 거? 4개 써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 그거야. 자, 그래서 너네들 이거를 여기 164쪽 왼쪽에 빈 공간 있잖아. 거기다가 한번 써볼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이거는 자부하는 거는 내가 가장 이걸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국어 강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논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복습을 열심히 잘해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너네 이제 피곤이 가르쳐 보이니까. 자, 일단 우리가 첨가부터 고민해보자. 첨가. 얘들아, 이 첨가는 그 의문의 변동에서 첨가를 말하는 거예요. 의문의 변동. 너네 의문의 변동을 이제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 의문의 변동은 발음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첨가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해줘. 얘는 발음이야, 발음. 자, 근데 내가 좀 전에 여기 썼다가 지웠지만 발음은 반드시 표기랑 똑같은 건 아니죠. 발음이랑 표기 다를 수 있죠? 그 내용을 너네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 발음 중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애가 뿅 하고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안 쓰고 너네가 봐봐. 내가 이제 이 예시를 들어볼게. 자, 이거 너네 이제 중간고사 배운 거니까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국물 되죠. 오케이? 요거 어려울 거 없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앞글자의 요거 받침이 누구의 뒷글자한테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리고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음화. 이건 쓰지 말고 잘 봐. 너네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은 의문의 변동은 지금 여기서 앞글자의 받침이랑 뒷글자 초성이 만난다는 것까지 납득이 되죠. 이게 기본 원리거든. 발음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새로운 게 만약에 생겨야 돼. 발음이 새로 생겨야 돼. 그러면 새로 생기려면 빈자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새로 생기려면 빈자리 있어야 되지. 그래서 만든 게 네 가지 논리 구조야. 자, 이제 첨가 여기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할 건데요. 자, 첨가 1번부터 가볼게. 4가지야, 여러분. 그리고 요 옆에다가 조금 길게 써야 될 수 있으니까 공간을 좀 너네가 잘 배분해 놓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 빈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너네 이제 대략 요것도 느낌 오면 좋은데 요건 쓰지 말고 잘 봐. 자, 앞글자에 받침과 뒷글자 포함이라 했잖아. 그러면 있고 없고 두 가지 경우, 있고 없고 두 가지 경우 곱하면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해돼? 그래서 4가지야. 이렇게 너네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일단 첫 번째 앞글자 받침 없어요. 보통 좀 더 있어 보이려면 동성이 없다 이렇게 쓰는데 그냥 쉽게 갈게. 그리고 뒷글자 뒷글자 초성 있어요. 하나.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또 쓸 거니까 공간을 좀 배열해줘. 아니 좀 배분해줘. 자, 두 번째 앞글자 받침 없어요. 그리고 뒷글자 초성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성 중에 약간 특별대우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니은, 미음이 있어요. 특별대우 애들은.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 그냥 예사소리. 니은, 미음을 제외한 예사소리. 뭐 예를 들면은 기역, 디귿, 디귿 이런 애들 등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글자 받침 없고, 그럼 이제 경우의 수 뭐 되는지 알 거 아니야, 그지? 뒷글자의 초성도 뭐해? 없을 때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뒷글자 초성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마지막은 너네가 추론이 가능하네, 그지? 경우의 수 계산하면 앞글자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뒷글자 초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친구들. 자, 요 4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사이식으로 설명할 거야. 됐죠? 어딨어? 팀, 뒤로. 이렇게. 저 코알라 가방 좀 빨아야 돼. 날 닮은 동물이 코알라여서 선물 받은. 비웃지 말아줘.
나도 다시 태어나면 호랑이처럼 생기게 태어나고 싶어. 좀 강력하게. 어릴 때부터 너무 괴롭힘 많이 당했어 친구들한테. 너무 좀 뭐랄까 연약하게 생겼어. 자, 그럼 봐봐요 이제 하나씩 예시를 더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얘는 초 더하기 불로 갑니다. 자, 발음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촛불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얘 발음이 촛불 또는 초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뭔가 발음이 추가됐죠? 이렇게 되는 거. 자, 두 번째 얘는 이 더하기 몸으로 갑니다. 발음 어떻게 돼? 이 몸이 아니고 인몸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뭔지 모르겠으면 추가돼. 그리고 얘는 나무 잎으로 갑니다. 얘 발음 어떻게 돼? 나뭇잎 이렇게 되죠. 나뭇잎. 그럼 얘 어떻게 돼? 니은이 두 개가 생기네. 나뭇잎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음절 헛소리 규칙 자동 적용. 자, 그 다음 라스트 얘는 뭐 예를 들면은 솜 이불로 가보자. 솜 더하기 이불. 자, 어떻게 됩니까? 발음 솜 리불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새로 뭔가가 생기네. 자, 그리고 여기서 정신 잘 차려야 돼. 따귀를 잘 때려야 돼. 내가 요즘 따귀 때린다는 말 많이 쓰는데. 자, 내가 방금 처음에 이거에 대한 기본 원칙 뭐라고 했어? 발음이라고 했지.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노란색으로 쓴 모든 것은 다 뭐야? 발음이야. 그지? 발음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한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이걸 보고 자, 글자로 만약에 이렇게 쓴다 해보자. 이거 너네가 이제 보고 이해만 해봐. 이렇게 써놓으면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너네 나한테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 촛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요즘 너네도 들어가나? MZ 세대야 너네도? 너네도 그러면 약간 그거네. 오래된 사람들이네. 내 조카가 이제 10살이거든? 알파 세대래. 너네 들어봤어? 알파 세대. 나 처음 들어봤어 최근에. 자, 만약에 너네가 이제 너네 그 동생 조카들을 봤는데 그 알파 세대들이 이 요즘 것들이 이걸 초불이라고 읽어. 그럼 어때? 아주 불편하시겠죠 너네 기준에서? 혀를 끌끌 차겠지? 요즘 것들은 하겠죠?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이걸 이대로 쓰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촛불이라고 읽을 것이고, 그지? 어떤 애들은 초불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사이시옷이야. 오케이? 알았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건 다 뭐라고? 발음이야, 발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걸 적용한 표기를 만든 거야. 자, 그럼 잘 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얘 발음이 디귿이 추가됐어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뭘 넣어? 시옷을 넣은 거야. 됐지? 그 다음 얘도 발음이 니은이 추가됐어 알려주고 싶어서 니은 넣은 거야. 아니 시옷 넣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얘도 니은이 추가됐어 하고 시옷을 넣는데 중요한 건 뭐야? 얘는 넣을 자리가 없어. 맞지? 시옷이 받침에 들어가야 되는데 넣을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가.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지금 내가 네 가지 쓴 건 다 뭐라고? 발음이야, 표기야. 네 가지 쓴 건 칠판에 노란색으로 쓴 거 발음이죠? 그럼 내가 빨간색으로 쓴 건 표기죠? 그럼 발음의 가지수보다는 표기의 가지수가 적지. 발음은 네 가지지만 표기는 세 가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기다 조그맣게 그려볼게. 자, 너네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게 뭐냐? 사, 이, 소, 미, 현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발음에 대한 설명이야.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벤 다이어그램. 자,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일단 치면 얘는 방금 내가 네 가지라고 했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4, 2, 시, 옷, 표기는 표기라고 쓰면 너네 헷갈리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표기는 말 그대로 표기죠? 얘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요 사이 시호 표기는 아니지만 사이 소리 현상 일어나는 애가 누구? 4번이다. 얘만. 오케이? 누군데? 받침 있는 애. 그럼 나머지 받침 없는 애들은 다 사이 시호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이해하면, 자, 이거 제발 그만 헷갈려. 너네 이거 맨날 헷갈린단 말이야. 아니 사이 시호 현상이고 사이 시호 하는데, 자, 사이 시호 현상이라는 건 없어. 알았지? 소리. 왜냐 발음이니까. 소리 현상. 얘는 4가지. 사이시호 표기는 3가지. 이렇게 너네가 기억해주면 돼. 얘는 3가지. 얘는 4가지야.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만약에 사이 소리 현상이 만약에 안 일어나는 애가 있다 쳐보자. 예를 들면 그런 애들. 너네 이거 많이 모르더라. 자, 이거 발음 자체가 뭐냐? 머리말입니다. 머리말. 그냥 니은 이런 거 안 생겨. 그럼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 얘는 아예 안 들어가지. 그럼 얘는 사이시호 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이해돼?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고 여기 조건에 해당해야 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그래 사이시호 아예 해당이 안 돼. 이거 너네 오답으로 많이 나와. 얘랑 꼬리말. 이거 발음 자체가 틀렸어. 머리말, 꼬리말이 맞아요. 이렇게 너네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보면 되는 건데, 빠르게 보고 쉬시죠. 자, 갑니다.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는다. 자, 이제 너네가 이걸 빡빡빡빡 연결하면 돼.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여러분,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보입니까? 1, 2, 3.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죠? 얘네들 다. 자, 빠르게. 그 중에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를 하는 게 뭐야? 너네 지금 필기해놨잖아? 1번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2번째.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 덧나는 게 뭐야? 그게 2번이지. 인모. 이해돼? 그 다음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도 납득이 돼? 나뭇잎. 니은 2개 됐다 그랬잖아. 아까. 이렇게 너네가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165쪽에 똑같은 애가 또 나와. 가? 아니죠. 뭐야? 좀 전에 164쪽은 순, 우리, 말끼리 합쳐진 거. 165번은 순, 우리, 말과 한자어가 합쳐진 거. 이렇게. 근데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돼, 그치? 내용은 똑같아. 근데 내가 아까 그랬어. 예외에 있다 그랬지? 그게 그 유명한 얘입니다. 3번 밑에 내려와봐. 여기까지 하면 돼 이제. 165쪽에 맨 밑에 3번 별표. 얘는 그냥 생 암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야 되는 건 이 빨간색 표기 있죠? 얘네들은요 순 우리말끼리 결합하거나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을 해야 돼. 그 얘기 뭔지 알아? 한자어랑 한자어가 더해지면 쓰면 안 돼. 원래. 자, 대표적으로 이게 있어. 자, 잘 봐. 자, 예를 들면은 고가 더하기 도로. 실제 발음 어떻게 돼요? 고가 도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어때? 고가. 어이? 되소리 되는데요? 하지만 얘를 시옷을 넣으면 안 돼요. 왜? 높을 고자에 길가자거든. 한자야 둘 다. 그럼 원래 넣으면 안 돼. 근데 누구만? 여기 3번만 한자어끼리 더해졌는데, 그럼 너네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쓰면 돼? 한자어끼리는 원래 안 쓰는데 예외. 이렇게 너네가 적어놓으면 나중에 볼 때 납득이 돼. 다시 한자어끼리는 원래 안 쓰는데 예외라고 너네가 적어놓으면 3번이 납득이 될 거야. 한자어끼리는 원래 안 쓰는데 예외 라고 알아두십시오. 얘들아, 그럼 여기 셋방 보이지? 셋방. 셋방이라는 건 세 더하기 방이거든? 그럼 물어보자. 이거는 진짜 악랄하다니까? 우리나라 시험 문제가. 문제 이거 봐봐. 이거 맞아 틀려. 전셋방. 여기 셋방 있잖아. 맞아? 맞지? 틀렸어, 여러분. 왠지 알아? 요거만 돼. 여기 한 글자 더 들어가잖아? 안 돼, 그럼 이렇게 써야 돼. 진짜 너무하지 않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 딱 6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알았죠? 됐어. 그러면은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띄어쓰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가시죠. 마이크를 잘 들고 수업을 해볼게요. 지직거리지 않게. 자, 그럼 이제 띄어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뒤에 166쪽에 안이랑 장 이거 발음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띄어쓰기 걱정이 많잖아. 그래서 띄어쓰기가 더 중요해 보이니까 168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띄어쓰기를 이제 하고 시간이 되면은 좀 전에 말했던 167쪽을 하고요. 안 되면은 띄어쓰기 위주로 쭉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띄어쓰기를 하려면은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뭐냐면 한글 맞춤법은 문법 전반을 다 알아야 된다 내 얘기를 처음에 하고 시작했잖아. 그게 사실 띄어쓰기랑 더 큰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띄어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데 그럴 법하다고 생각해. 보통 이제 뒤에 나온 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잖아? 거짓말이야.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도 만약에 나는 이제 어릴 때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때 그놈의 투부정사가 다 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처럼 아마도 너네는 띄어쓰기가 힘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띄어쓰잖아 단어가.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가 안 와가지고 힘들어. 자, 근데 내가 방금 이 말했죠. 영어는 단어를 다 띄어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글을 공부할 때도 단어라는 게 뭔지를 알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부터 내가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168쪽에 거기 띄어쓰기 아니지, 여기서부터 보면 안 되지.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아까 그 뛰어 넘어갔잖아. 우리 앞에 2항으로 가보자. 그러면은 교재 기준에서 155쪽. 자, 여기로 와보세요. 자, 보면은 거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방금 말했던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서 자, 이제 적어놔. 품사와 같다 라고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오른쪽에 내가 적어놓은 거 너네가 힌트로 보면서 한번 말해봐. 자, 품사 우리나라 거에서 총 품사 개수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155쪽에 총 9개. 오케이? 자, 그럼 이 9개는 다 뭐한다? 띄어쓰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칠판에 쓸 건데 여러분들은 쓸 필요 없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뭐 관형사, 그 다음 부사, 그 다음에 뭐 감탄사,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 동사, 형용사. 자, 요런 애들이 기본적으로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다 라는 게 방금 그 읽었던 2항의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 자, 위에 얘처럼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위에 얘를 내가 지워버려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자, 읽는 사람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띄어쓰므로써 의미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라고 세 번째 줄에 써놨고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를 띄어쓰기 기본 단위로 정한 것은, 자, 밑줄입니다. 이제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로 쓸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이다. 따단 밑줄.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밑줄 치는 거 한 개 잘 외워질까요? 아니면 단어는 품사다가 더 잘 외워져요? 단어는 품사다가 좀 잘 외워지지. 그래서 그냥 이걸 외워. 알았지? 정의를 외우지 말고 우리 문제 풀 때는 정의를 안 물어보실 거야. 요거에 대한 것.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다만이지. 내가 아까 예외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했잖아? 자, 다만 밑줄이죠 이제. 조사는 단어지만 홀로 쓸 수 없고 앞에 오는 말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였다. 따단. 그러면은 결론. 우리는 누구? 얘를 집중 공략한다. 왜? 얘는 단어야? 아니야? 단어가? 맞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는 붙여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적어도 띄어쓰기의 50%는 완료. 오케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나머지는 뭐가 명사인지 뭐가 감탄사인지 이런 거 구분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한글 맞춤법이 아니죠.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가진 상태로 아까 말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가봅시다. 그럼 페이지는 168쪽이었네요. 자, 갑니다. 일단 제 41항부터 이게 바로 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밑줄.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밑줄.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를 점점 공부하다 보면은 그 감이라는 표현 있잖아. 감이라는 표현. 그 국어의 감이라는 거를 내가 또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 자, 국어에서 이 감이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자.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고전 소설이라고 해볼게.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있고 이 남자 주인공은 B라는 여자 주인공을 좋아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여자 주인공도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네. 자, 요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 자, 그러면 감이 없는 친구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읽어. 근데 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 고전 소설에서 뭘 느끼는지 알아? 불안함을 느껴. 어떻게 불안함을 느끼는지 알아? 이걸 통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는데 얘네 사람이 이런 걸 느끼고 두 가지를 예측하지. 감이 있는 애들은. 첫째, 뭔가 얘네를 방해하는 뭔가 악당이 등장하거나, 그렇겠지? 악당이 등장하거나 둘을 방해하는, 아니면 두 번째는 뭔가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거 근데 어디서 이거를 우리가 소양을 쌓을 수 있는지 알아? 사실 슬프게도 드라마 많이 보면 맨날 드라마 다 이 내용이야. 최근에 그 김지원이랑 김수현 나온 드라마도 결국에 뭐 심지어 그거는 부부로 시작했어. 근데 뭐 이혼한다 만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 행복하게 끝난 거 아니야? 나 그 드라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 줄 알잖아. 우리 다 행복하게 끝날 줄 알아.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재밌어 하면서 보느냐? 이 두 가지가 중간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막 될까 말까 둘이 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말게 되는 거야 막 애를 쓰면서 보는 게 국어거든. 자,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바로 감이라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나올 내용을 예측하는 거지. 자, 근데 갑자기 문법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감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어휘에 대한 감이야. 어휘. 자, 여기에 내가 지금 앞말이라고 말했죠. 자, 스스로 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판단해보고 내가 만약에 감이 없는 사람이다? 솔직히 얘기할게. 이 감을 수능 때까지 올리는 거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감을 올리지 말고 내가 감이 없는 사람이면 뭐 하면 되냐면 나는 이제 강제로 꾸겨 넣는 거야. 내 없는 감을. 자, 앞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명사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단어에 대한 감이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볼게요. 자, 어떤 게 더 많은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게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까?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느낌 와? 자, 왼쪽이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추상적인 표현이죠. 맞아? 그럼 여기는 명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앞에 있는 말이니까 그냥. 그럼 뭐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지. 동사도 들어갈 수 있지. 맞아? 하지만 얘는 어때? 말 그대로 명사가 하나만 지칭하죠. 그러면 다시 얘는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비유하자면 이런 거지. 여기가 인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 뭐 요런 느낌이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요게 감인 거야. 이 어휘에 대한 감이라는 거. 오케이? 근데 전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제 국어 공부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너네가 공부를 해봐. 쉽지 않지? 쉽지 않아.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 그럼 알겠어? 거기 앞말이라고 써있는 게 그럼 뭐야? 뭐가 오든 다 붙여버린다는 거야. 이해돼? 다시 조사는 뭐라고? 뭐가 오든 그냥 붙였어. 오케이? 자, 앞말 거기다가 어떤 품사가 오든 붙인다 라고 너네가 이해하면 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2항으로 내려가. 42항. 의존명사는 띄었습니다. 자, 의존명사는 쉬운 말로 바꿀게요. 의존명사는 조사가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띄었쓰는 거야. 어려울 거 없죠. 누구만 붙였었는데? 조사만 붙였으니까 계속 강조해요. 자,
그러면은 너네 이제 헷갈리는 거 내가 알려주지. 자, 요거 이제 너네가 그 밑에다 써봐. 뭘 쓸 거냐면은 뿐 만큼. 네. 내가 저기 한 3년 전까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지금도 대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안 다니고 있어요. 교수님 연락을 싣고 있거든. 아직 논문을 써야 졸업할 수 있는데 논문을 3년 전에 썼어야 됐거든. 근데 그때 내가 연락을 두절하고 지금도 오늘 생일 스승의 날이네.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니야, 교수님도 내가 연락하는 거 싫어하실 거야, 그지? 자, 아무튼 근데 그 교수님이 내가 이 설명하는 거 보고 박수 치심. 와,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대단하네. 왜냐하면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띄어쓰기를 자기가 잘 못하신대. 나보고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야. 교수님, 띄어쓰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딱 이거 알려드렸거든. 교수님이 띄어쓰기 완벽 마스터하셨어. 딱 30분 만에. 자, 뭔 소리냐? 뿐만큼 대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를 이제 해볼게. 예를 들면 먹을 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달릴 만큼 미안. 이거 먹을 만큼이었고 먹을 만큼 달릴 뿐. 그 다음에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보자. 자, 이렇게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너만큼, 그 다음에 우리뿐, 그 다음에 학생들. 자, 지금 내가 구별한 거 보이죠? 위에 건 다 띄웠고요, 밑에 건 다 붙였습니다. 그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돼요. 자, 앞에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너네가 말해봐. 고민해봐. 얘랑 얘 공통점 뭔지 알아요, 혹시? 힌트 줄게. 얘네들은 뭐뭐 다 붙을 수 있어, 없어? 붙을 수 있죠. 먹다, 달리다, 말하다.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다 뭐냐? 얘네들은 어떻게 묶어? 이렇게 용어냐. 용어는 왼쪽에 내가 적어놨죠? 요 동사 형사.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됐느냐? 얘가 관용어가 됐어. 관용어라는 건 뭐냐? 체언을 수식해주는 애가 됐어. 자, 그럼 체언이 또 뭐냐? 체언이 여기 써놨지. 명사, 대명사, 수사. 다시. 그러면 관형사나 관용어 같은 애들은 조사는 수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다시. 조사는 수식할 수 없어. 수식이라는 거 꾸며준다는 의미니까. 자, 그러면은 봐봐. 얘 뒤에가 조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얘네들은 다 뭐냐면 그러면 의존 명사야. 오케이? 그리고 좀 전에 42항에 내가 뭘 했어? 의존 명사는 붙여서 띄웠어? 띄었으라는 거지. 이해돼? 이거 코너 가잖아? 다 틀려있어. 너무 힘들어. 불편나야 나는. 이거 코인가리방에 그 띄어쓰기 가사 다 돼 있어가지고 아주 불편해. 자, 그럼 너네가 이제 봐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뭔지 고민해봐. 자, 얘는 뭐예요? 대명사죠. 오케이? 얘도 대명사죠. 그리고 얘는 명사. 그러면 얘들 다 묶으면 뭐가 돼? 체언. 체언 뒤에는 뭐가 오냐면 얘를 묶어서 체언 뒤에는 조사가 결합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쓴 게 그대로 연결이 되죠? 아하! 조사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에 건 띄고 아래 건 붙인다. 이렇게 너네가 알면 되는 거지. 됐죠? 어려울 게 없어. 물론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린다면 뭐 때문에 틀려? 앞에 걸 구별 못해서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걸 보는 거야. 됐지? 자, 다음 169쪽입니다. 다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45항에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냥 쓴다는 거야. 그냥 읽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보조용어 나왔습니다. 보조용어이 우리를 아주 괴롭힐 건데 이거는 얘도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되는 거라서, 자, 요것도 이제 칠판에 있는 거 지우고 차분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너네 내가 지금 앞에서 이런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뭐 소리대로 적는다, 어과에 맞게 적는다 막 이런 거 내가 알려준다고
갑자기 막 길 걸어가다가 저거 맞춤법 왜 저래요? 그러면 내가 대답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시험에 안 나오면은 나는 시험 대비 원툴.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떤 애들이 나한테 카톡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 선생님 맞춤법 틀리면 불편할 전혀 그렇지 않아.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놀랍게도.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나도 맞춤법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보조용어. 나도 평범한 하나의 인간일 뿐. 자 보조용어는 일단 반대 개념도 너네가 알면 좋죠? 본용어이라는 게 있겠지? 보조가 있으면 그 보조의 반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거기에 보조용어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꺼져 간다. 자, 고민해봐. 얘 있잖아. 불이죠, 불이. 자, 그러면 불이 꺼지다야, 불이 가다야? 불이 꺼지다죠. 이해돼? 얘가 더 본질적인 뜻이죠. 이걸 본용어이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안 본질적이죠. 그걸 보조용어이라 하는 거야. 오케이? 어려울 게 없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거기 써 있는 거. 보조용어는 이게 이제 여러분 너는 헷갈리는 거니까 잘 봐. 이거 말장난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띄어 쓴다라고 너네 틀리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외워놔. 띄어 쓰면 원칙이야. 띄어 쓰는 거야 원래. 근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다 그 허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 너네가 이제 구분할 때요. 자, 여기에 있는 예시 중에는 너네 헷갈릴 만한 거 이걸 해보자. 헷갈릴 만한 거는 먹어보다. 지난주 구성고 수업할 때도 말했는데 내가 이 예시 들 때마다 제일 신기한 거는 인간 중에 가장 최초로 보거를 먹어본 사람, 먹어보려고 했던 사람. 놀라운 일이지 않니? 보거. 누가 먹고 죽었길래 인간이 그 독 있는 물고기를 먹게 되는지 참 신기한 일인데. 자, 내가 이 맥락을 너네한테 말하는 이유, 얘들아 이 먹다는 말 그대로 먹는 거죠? 보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예요? No.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쓰이는 게 보조용어니, 오케이? 아예 원래 뜻이랑 달라. 자, 근데 얘는 그럼 붙여 쓰는 것도 되고 띄어 쓰는 것도 된다는 거야. 됐지? 근데 거기 오른쪽에 47항의 예외를 넣어. 다만 그러면서 이제 그거 세 가지 너네가 항목화해줘. 얘가 세 가지가 있어. 무슨 세 가지냐면, 자, 그 위에다 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봐.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너네가 알면 돼. 어차피 너네는 그 적혀 있으니까 나처럼 쓸 필요 없이 항목화만 하면 돼요. 자, 1번. 앞말에 조사가 붙을 때. 앞말에 조사가 결합할 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말이 합성 용어니 된다. 자, 이것도 느낌 와? 자꾸 앞말이라고 하는 거,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뭐가 어든 간에 앞에 있는 거,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 중간에 조사. 이럴 때는 반드시 띄어 쓴다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뭔 소린가 싶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서 앞말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 있는 두 글자에서 앞말 어디야? 먹어죠. 이해돼? 여기에 조사 붙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로는 먹어도 보았다. 자, 이러면은 붙여쓸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 써있는 거 반드시 띄어 쓰는 거야. 그냥 그 원칙이야 그냥. 자, 됐고 그 다음에 앞말이 합성용언이라는 건 뭐냐? 요거는 이제 내가 예시로 만들기 약간 애매하니까 여기 있는 예문을 너네가 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 있네. 덤벼들어 모아라. 자, 덤벼들어 뛰고 모아라. 자, 뭔 소리냐? 얘들아, 덤벼들다죠, 앞말. 이거 원래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어떻게? 덤비다 더하기 들다. 오케이? 합성 용언이라는 게 뭐야? 두 개가 합쳐진 거. 오케이?
자, 이미 앞말이 얘들아 두 개랑 합쳐져 있으면 아니 이거 얘들아 붙여 쓴다고 생각해봐. 한 단어가 7글자야.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얘는 반드시 띄어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게 너네 제일 헷갈리는데 뭐랑 헷갈리냐면 1번이랑 헷갈려요. 1번이랑. 자, 정신 잘 차려. 올 듯도 하다 있죠? 올 듯도 하다. 이걸 잘 보면 돼. 올 띄고 듯도 하다. 자, 이걸 이제 너네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보조용언이 어디냐면은 거기에 너네가 묶어줘. 듯 하다가 보조용언이야. 듯 하다.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야. 듯 하다가 보조용언이면 앞에 있는 말이랑 붙여 쓰는 거 허용해 안 해? 보조용언 원래는 허용한다 그랬지. 원래는 이해돼? 그럼 다시 올 듯하다 붙여 쓰는 거 허용했었어 원래. 근데 누구의? 듯하다라는 보조용언 사이에 도가 들어가죠. 뿅 이렇게.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반드시 다 띄었어야 돼. 올 띄고 듯도 띄고 하다 이렇게 다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게 보조용언 포인트고요. 쌤 그러면 얘는 붙여 쓰는 거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돌아보다. 자, 잘 생각해봐. 도는 것을 시도하는 거야? 아니면 돌아서 보는 거야? 고민해봐. 돌아서 보는 거죠. 그럼 얘 보조용어 맞아? 아니야. 오케이? 자, 다시 이런 경우는 얘가 보조용어일 때의 토론이야, 그지? 근데 얘가 이미 본용어이야. 자, 그러면 내가 방금 보조용어이랑 본용어끼리는 붙여 쓰는 것도 되고 띄어 쓰는 것도 된다고 했는데 본용어이면은 아예 이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둘 다 본용어이죠? 그럼 이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띄어. 얘는 그냥 띈다. 고민하지도 마라. 지금 내가 여기 칠판에 쓴 모든 것들은 뒤에 있는 애가 보조용어인 경우에만 고민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그 구성고 1학년 지난주 수업에서 좀 심하네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거기에 얘들아 보조용어 너네 뭔지 모를까봐 내가 여기 정리해놨어. 버리다, 두다, 있다, 보다, 씹다, 않다 있지? 이거 외워버려.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거 고르는 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 이런 게 나왔네? 그럼 붙여 쓰는 것도 되고 띄어 쓰는 것도 되겠구나. 이렇게 너네가 하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띄어쓰기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어요. 그럼 너네 171쪽에 가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한번 실전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171쪽 여기 OX랑 빈칸 어디까지 하냐면은 175쪽에 8번에 1번까지만. 8번에 2번은 서술형이니까 뺍시다. 오늘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그럼 다시 171쪽부터 175쪽에 8-1까지 준비됐죠? 자,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풀어보시죠. 고! 모르겠으면은 앞에 5강부터 해봐. 자, 마무리해볼까요? 쉽지 않지? 여기 내가 설명 안 한 것도 좀 중간에 껴있어서 그거는 지금 다 맞추면서 그 다음에 설명해볼게요. 자, 171쪽으로 오셔서 자,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쭉 갈게요. X55 X55 이렇게 됩니다. X55 X55 자, 그러면 설명을 볼게. 일단 1-1 모든 형태소를 소리대로 적는 게 아니고, 그지? 소리대로 적는 거랑 그 다음 어법에 맞도록 함까지 있으니까 X.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3번 맞습니다. 4번 자, 의존명사 붙여 쓰는 거 원칙 땡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이것도 맞습니다. 자모, 자음과 모음의 순서 이름 제시해놨고요.
6번에 문장 보호에 대한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에 1번은 드러나다. 2번은 어법에 맞게. 3번은 안팎. 4번은 소 띄고 한 띄고 말이. 그리고 5번에 아랫 사이시옷 있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하나 설명해 줄게요. 소 띄고 한 띄고 말이 있죠. 이거 내가 설명해 주면 품사로. 소는 명사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있지. 걔가 바로 수관형사입니다. 그래서 띄었어야 돼요. 그리고 말이는 의조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서 172쪽입니다. 자, 3번. 여기 설명 안 한 게 나왔어요, 얘들아. 19항이랑 40항인데 아까 이걸 설명하려다가 일단 띄어쓰기 먼저 하자 하고 넘어간 거였어. 자, 19항은 설명했고요. 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에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로 들죠. 그럴 때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그게 그 밑에 있는 1번의 연구 토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달맞이는 달맛 더하기 2입니다. 쌤, 왜 달맛 더하기 2라고 쓰죠? 왜냐하면 2는 아까 말했지. 생산성이 높은 정리사다. 그래서 어법에 맞게 적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토록이랑 달맛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1 규정은 리을로 4-2 고시는 기억으로 4-3 의존명사는 니은으로 4-4 뭔 소리야 의존명사는 디귿으로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니은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5번 요거 중요했죠? 너네 이거 잘했는지 이제 잘 스스로 확인해봐. 173쪽에 1번에 넘어지다 어법에 맞도록 내가 웬 오른으로 갈게. 넘어지다 오른 드러나다 웬 길이 오른 널 따라 타 요건 어떻게 돼? 얘는 오른입니다 여러분. 오른. 그 다음 아무튼 웬 굴 따라 타 오른. 오케이 이렇게 채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나왔네. 자, 안팎 그 다음 간편캐 그 다음 귀걸이 그리고 더욱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제 연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그 정리해보면 안팎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31항에 들어가고요. 간편캐는 여기서 40항에 들어가고요. 귀걸이는 25항 더욱이는 19항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6번 중요했네요. 자, 여기서 너네 이제 틀렸을 확률이 좀 있거든? 특히 얘들아 41항에 내가 아까 설명해서 하나 더 설명해야 될 게 뭐였냐면 거기 꽃 밖에 보여요? 예문에? 꽃 밖에? 쌤, 꽃 아웃사이드인데 어떻게 이걸 붙여 쓰죠? 땡, 알지? 이 밖에는 여러분 조사고요. 조사 중에 얘는 그럼 무슨 뜻이냐? only의 뜻이야. only. 너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에서부터 보이지? 에서랑 부터는 하나의 단어가 아닙니다. 조사끼리고요. 조사끼리도 다 붙여 쓰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띄어쓰기 갑니다. 그녀는 띄고 꽃처럼 띄고 알아봤다. 얘는 워밍업. 그지? 쉽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번. 얘에서 너네 틀렸을 확률이 좀 있어. 자, 그를 띄고 만나 띄고 집니다 여러분. why? 자, 이거 이제 알아두십시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집 요거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잖아? 그러면 의존명사. 이건 그럼 어쩔 수 없이 암기죠? 암기해 주십시오. 지. 그래서 예를 들면 너를 못 본 지 오래됐다 이런 표현도 다 시간이지. 그러면 띄어야 돼. 오케이? 그를 만나 띄고 지, 한 띄고 달이다. 한은 관형사예요. 달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달이 띄고 지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번 나는 띄고 강아지를 띄고 두 띄고 말이 띄고 기른다 이렇게 됩니다. 혹시 6번 난 어려운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 연습도 좀 해줘. 얘 품사 뭔지 찾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려우면 나한테 질문하러 오세요. 설명 다 해줄 테니까. 자, 그 다음 7번. 요건 이제 암기죠? 자, 첫 번째로 배추를 소금에 넣는 거는 절이답니다. 절이고 오른쪽
그 다음 아들. 사람에게는 여러분 수단, 도구의 뜻을 넣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로서가 뭐냐면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격. 그 다음에 밑에 창문이 저절로 닫혔다. 여러분 혔 여기에는 피동의 뜻이 있습니다. 피동 당하는 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자 칠판 봐봐. 자 자동차에 닫히다랑 닫히다로 구분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내 수업 듣는 친구가 민기니까 자 민기 예시로 들어서 자 민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자동차가 오더니 너를 꽝 오케이? 근데 운전자 내렸는데 나야 자 그럼 이제 민기 너가 뭐래? 쌤 차에 저 닫혔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 희가 뭐야? 피동. 얘가 피동. 그럼 얘는 뭔데? 자 이거는 뭐냐? 민기가 가다가 내 자동차에 뛰어들었어. 네가 나한테 몸통 박치기 한 거야. 그게 바로 받치다야. 이해돼? 어떤 차인지 의미상? 얘는 당한 거, 얘는 능동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얘는 굳이 얘기하면 능동적인 표현. 내가 가서 뭐라고 해야 돼? 내가 가서 이제 저거 한 겁니다. 이런 맥락이죠. 아 잠깐만 여러분 미안. 그 예시가 잘못됐어. 이거 말고 내가 예시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 미안. 부딪히다인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없었네. 자 이거랑 부딪히다 받치다는 완전 다른 뜻이에요. 그릇을 받치다라는 뜻이니까 완전 다른 뜻이니까 요게 맞아요. 뭐 이상한 소리가 없었어. 그래서 민기가 나한테 와서 바로 몸통 박치기 한 게 부딪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닫혔다는 뭐야? 문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자 됐고 너네 이거 알아? 던지랑 든지 차이? 던지는 과거, 든지는 선대. 오케이? 그래서 보통 너 뭐 먹을래? 할 때는 든지 쓰는 거죠. 든지. 뭐 A든지 B든지 상관없어. 이럴 때는 든지야. 자 그럼 이제 8번.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 자 표기 잘못된 거보다 아래 마을 틀렸죠? 아래 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이거 너네 틀리는 거 전세방 틀렸다 그랬지? 전세방이 맞습니다. 물론 발음은 전세방이라고 하는 게 맞아. 발음은. 그 다음에 국 이렇게 해야 돼요. 사이좋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설명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뒤에 문제 오늘 실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들 이거 다 풀기에 오늘 시간이 또 없거든? 아쉬워요. 자 10번 체크하시고요. 10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13번 체크해보시고 10번, 13번 그 다음 14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요렇게. 자 그럼 다시 10번 하나 13, 14 셋 17 이렇게 4개까지 오늘 풀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보십시오. 칠판에 써줄게. 10번 13번 14번 17번 오케이? 자, 끝. 가만 적어봅시다. 자, 10번부터. 얘들아, 그러면 나랑 안 푼 거는 이거 어떡하지? 쉽잖아. 내 이 교재는 맨 뒤에 다 답지, 해설지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혼자 자습할 때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보시고 뒤에 이제 답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혹시 질문 생기면은 언제든 이제 편하게 연락을 일단 전화번호 적어놔요. 아무튼 거기다 연락하시면 돼요. 자, 10번부터 답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의 답은 5번. 보다, 밖에, 만큼은 다 뭐다? 조사. 근데 누구? 니은은 얘는 뭐였어? 아까 띄었었는 거. 의존 명사. 오케이? 이 뿌는 의존 명사입니다. 도울 얘가 용언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어? 넘어갈게.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13번에는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거기 기억해 보시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라고 써있는 거 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하나의 단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단어는 띄어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살아가다는 붙였어야 돼. 그리고 동시에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 거 너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확인사항을 보면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걔는 본용원 더하기 본용원이니까 반드시 띄어써야 된다. 맞죠? 그래서 니은에는 바다 띄고 가다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 요거 이제 재밌는데 답은 4번이고요. 장마 더하기 비는 1.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죠? 2.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 중에 하나.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는 3-2가 아니라 장마 B죠, B. 그럼 뭐야? 3-1.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올 거야, 이번 기말고사.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얼마나 대응을 잘했느냐를 찾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이거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 자료를 잘 못 찾으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7번입니다. 17번의 답은 4번. 자, 그럼 나머지 왜 아닌지 봐. 1번, 여러분, 마중. 원형 밝혔어, 안 밝혔어? 안 밝혔다. X. 2번의 걸음. 원형을 밝혔어, 안 밝혔어? 밝혔다. 땡. X. 3번의 막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거 맞죠? 근데 니은에 따른 것. 니은이 뭔데?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 막에. 그리고 니은에 따른 것. 뭐가 틀렸지? 잘 봐. 이나 음이 붙은다고 했죠. 니은에. 막에는 뭐가 붙었어? 애가 붙었지. 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 오늘 맞춘 거. 알았지?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내가 오늘 수업한 거를 알아둔 동시에 이것까지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어야지. 쉽지 않지. 근데 의문의 변도 똑같았어. 자, 4번 얘는 답이니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놀다. 노름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고 디귿. 이나 이외의 모음이고 그 다음에 자 다른 품사로 바뀐 거. 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으로 디귿. 노름은 자 얘도 똑같죠? 노름은 뭐야? 놀 더하기 음이죠. 그럼 얘 뭐에 들어간다? 디귿이 아니고 니은에 들어가는 거지. 얘네 요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특강대학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얘들아 문제는 여기 뒤에까지 있으니까 요거 좀 푸실 분들은 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내 핸드폰 번호 적어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제 질문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되고요. 01이라고 보이네. 얘들아 그리고 오늘 그 특강 처음에 들어올 때 받았던 브로셔 있죠? 빳빳한 종이. 거기에 오늘 수업 강의 평가를 내가 종이로 껴놨어. 그래서 그거 적어주고 책상 위에 놔두고 마무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 있군요.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써주세요. 네.